좀 하자. 우리 어차피 구모도 해야 되잖아. 9월. 물론 이거는 고2 3월이기는 한데 요거 같이 한번 풀어볼게. 같이. 빈칸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오르는 게 빈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좀 꼼꼼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어. 어려운 유형이기 때문에. 게다가 얘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앞쪽에 빈칸이 비어져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거야. 자, 빈칸이 있는 자리는 주로 주제 자리 뚫어놓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제 자리. 그래서 주제가 뭔가 그거를 좀 찾아봐야 돼. 자, 첫 줄에는 일단은 중심 소재가 나와. 주제는 시험 기간에 해봐서 알겠지만 뭐야? 중심 소재에 대해서 화자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지? 화자의 견해를 찾으면 그게 주로 주제야. 알겠지?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초기에는 이렇게 말해줬어. 첫 줄 읽어보면 거기가 주제니까 그거를 잘 봐줘야 돼.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뒤로 갈수록 고2나 고3은 첫 줄에만 주제가 나오지 않아. 뒤에 가서 딴소리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기승전결 흐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어려운 문제 유형으로 갈수록. 이 문제가 조금 그렇거든요. 볼게요. 첫 줄에 보니까 우리는 must explore, 뭘 해야 된대? 탐색을 해야 된대. 뭐를? relationship, 관계를 탐색을 해야 되는데 between A와 그리고 B 사이에 그때의 관계가 되면 주로 이 관계가 뭘로 해석되는 줄 알아? 상관 관계로 해석이 돼요. 들어봤지? 상관이 있는 관계. 자, 그러면 소재가 뭐가 나왔냐? 계속해서 눈에 띄는 뭐야? 아이들용 영화가 있어. 그지? 아이들용 영화를 생산하는 거하고 그리고 소비하는 것의 습관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이거를 좀 우리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대. 자, 그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소재는 일단은 아이들 영화야. 왜냐면 여기도 언급이 됐고 여기도 언급이 됐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생산하는 게 있고 이 사람 얘기가 소비를 하는 어떤 행태가 있대. 이것도 탐색을 해봐야 된대. 애들 영화 생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비를 어떤 식으로 하지? 사람들이? 이것도. 그래서 그거를 탐색해 봐야만 되는데 애들 영화라는 용어 자체가 implies를 해. 암시를 하는데 무슨 암시를 한대요? ownership. 이게 뭐냐면 소유권이야. 소유권. 자,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뭘 의미를 한대요? 그게 애들에 의해서 소유가 되었구나. 그 애들의 영화구나. 이거를 암시를 한대. 암시라는 건 의미야, 의미. 알겠지? 암묵적으로 시사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화자 개인의 견해를 찾아야 된다고. 이거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용어가 뜻하는 암시적인 내용을 사실은 일반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애들용 영화니까 애들이 소비하겠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쪽에는 주제가 없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어디에 있어? 주로 덧 뒷자리에 있어. 그렇지만은 영화는 어떻게? made for children. 일단은 얘네들이 애들용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는데 이 영화들은 애들용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은 언제나 어떻다라는 특이한 내용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 빈칸이 결국엔 덧 뒷자리잖아. 그럼 주제 맞네. 맞지? 근데 앞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단 말이야? 그럼 어디서 찾아? 뒤에서 찾아야지. 자,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 내용을 정리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나와요? 아이들용 영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그지? 영화가 암시하는 바가 나와. 그거는 누구용이다? 아이들이 보는 영화다. 아이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영화다. 그쵸? 근데 그런데부터는 무슨 내용이 이제 나올 거야? 그런데부터는 아이들용 영화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시각이 나오겠지. 다른 시각이 나올 거야. 다른 시각이. 맞죠? 소유권이 과연 아이들에게 있는가? 또 다른 시각이 있겠지. 그 내용을 어디서 찾아? 밑에서 찾으려고. 자, 특히나 어떤 측면에서? 상업 영화라는 측면에서. 그치? 상업적인 영화라는 측면에서 이 아이들용 영화가 어떤 다른 시각이 있었는지 밑에서부터 한번 볼 거야. 근데 밑에 가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상당한 뭐가 나와요? 넘나듦이 나와요. 크로스함이 나와. 그치? 크로스 오버를 해. 근데 넘나드는 게 누구들 사이를 넘나든데 어디언스들 사이를 갖다가 넘나든대. 어디언스가 뭐야? 준서야. 그죠? 관객이에요. 맞죠? 이거 보는 관객이에요.
관객이 여기저기를 넘나든대. 관객의 뭐가? 구성이. 그지? 뭐에 대한 관객의 구성이냐면은 아이들용 영화에 대한 관객의 구성. 그지? 관객의 구성 수에 넘나듦이 있는데 이 넘나듦이 can be shown, 보여질 수가 있어. by the fact, 어떤 사실에 의해서. 근데 그 사실의 내용을 뒤에서 설명을 해요. 11명의 덴마크의 아이들의 그리고 그 젊은 청소년의 영화들이 attracted, 끌어들였는데 누구를 끌어들였냐면은 11명이 아니라 11개의 영화가 있었나봐. 11편의 영화가 끌어들인 게 59%를 끌어들였어. 그지? 59%의 뭐를 끌어들였어? theatrical admission을 기다리던 리나가 왔어. 리나야 많이 걱정했어. 우리 둘이 수업할까봐 준서가 많이 걱정했어. 다행이야, 리나가 빨리 왔어. 썰렁할 뻔했어, 계속해서. 그치? 기다렸어. 우리 둘밖에 없어. 셋밖에 없어. 그래도 다행이야. 둘일 뻔했는데 셋이 돼서 다행이야. 놀러 갔대. 놀러 가고 아프고 그렇대. 가지고 왔어, 책? 네. 다행이다. 몇 쪽이야? 준서야? 170쪽. 170쪽. 설명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애들용 영화라는 소재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던 중이었어. 애들 영화 뭐 있냐 얘들아? 니네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애들 영화. 토이스토리 맞아. 토이스토리. 너무 좋은 예시야 지금. 토이스토리 있지. 그치? 애들만 봐. 나도 봐. 왠 줄 알아? 그거 우리 어릴 때부터 1편 나왔던 영화. 그치? 의리로 본단 말이야. 그것도 알잖아. 짱구 이런 영화 다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져 사실은. 근데 그 어른들이 보지 주로. 니네들 안 보잖아. 봐요? 영화관 가서? 보나요? 아 그래요? 요새 애들 안 좋아한다던데 별로? 흥미가 없다던데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아직 너희들은 그러면 조금 어른인가 보다. 요거보다 더 아랫세대는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짱구를. 한글을 잘 모르는 애들도 있어. 안 본대. 사실은 그거 다 엄마 아빠들 선생님 어렸을 때 나왔던 그런 류의 애니메이션 영화다 보니까 애들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어른들이 보거든요. 근데 그거랑 관련된 얘기야. 애들용 영화라서 애들 관객이 보겠거니 하고 만들어진 거야. 맞지? 그걸 소비하겠거니 라고 암시하는 바가 있어. 어린이용 영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지? 근데 걔네들이 관객의 어떤 연령층에 넘나듦이 있었다는 거야. 상당한. 그지? 넘나듦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이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어진대. 2007년에 11개의 Danish Children's and Youth Films가 나왔어. 그러니까 뉴스는 필요 없고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어린이용의 영화들인 거야. 근데 요 관객이에요. 그죠? 애드미션이니까 뭔가 출입한 사람들이야, 그치? 이 관객의 59%가 있어, 영화 산업에. 그 59%를 어디로 끌어들였어? 어린이용 영화가 끌어들인 거야. 됐어? 뒤에 하나 더 나와. 2014년에 독일의 어린이용 영화가 또 있었어. 근데 7 out of the top 20 films를 차지를 했대, 얘가. 그죠? 얘도 구성하다예요, comprise. 그지? 구성을 했습니다. 뭐를요? 7개 부문을 구성을 했어요. 어디에서? 탑 20 영화들 중에서. 뭐가? 어린이용 영화가. 그럼 애들만 봤겠어, 이거를? 여러 관객이 다 봤겠지. 아주 어린애들부터 어른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 봤다라는 얘기야. 59% 안에 그 성인이 들어가는 거고 탑 20 필름즈는 성인용 영화하고 다 겨루었을 때 탑 20인 거야. 그지? 20위 안에 7위에 들었다라는 거야. 그죠? 어디에서? At the National Box Office에서. 박스 오피스 뭔지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내 박스 오피스 산업에서의 탑 20 중에 7개 부문에 들었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뭔 소린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른 시각이 나왔다라고 했어요. 어떤 시각이 등장을 했는데? 관객의 과반수를 끌어들였다. 뭐가? 어린이용 영화. 그죠? 이거 어린이들만 봤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을 못 끌어들였겠죠. 어린이가 혼자 영화관에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연령층도 봤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59%, 7위, 이런 숫자가.
그럼 흐름 이해되죠? 강하게 읽어야 되는 거는 어느 부분인 거야? 요 문단부터는 강하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쵸? 그걸 가지고 빈칸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준서야. 됐어? 자, 밑으로 한번 가볼게, 그러면은. 자, 그래서 시사하는 거 다 얘기해줬고요. 밑에 가니까 뭐라고 또 나오느냐. 박스 오피스 차지했고, 이런 현상이 correspond with 우리 외웠었죠. 무슨 뜻이에요? 뭐뭐와 일치하다라는 표현이지. 상응하다, 일치하다. 자, 그럼 뭐랑 일치를 한대요? International Embrace랑 일치를 한대. 국제적인 어떤 더 폭넓은 포용과 상응하는 부분인데 무엇의 포용이 되는 거야? What is seemingly children's culture? 그러니까 겉보기에는요. 겉보기에 아이들의 문화처럼 보이는 것의 국제적인 포용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벌써 뭐가 나왔어요? 포용이 나왔잖아. 포용 이퀄 뭐하고 좀 비슷한 거야? 통합, 융합하고도 좀 비슷한 거죠. 그쵸? 뭔가가 합쳐지는 거. 맞지? 아, 그러면은 아이들용 문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야? 전 세대를 아우르고 있구나.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요? 어디언스들 간의. 그러니까 청중들 간의인데 어떤 청중들이에요? diverse, 다양한 연령대의 청중들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네. 아, 알고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용 산업인 것 같았는데 끌어들이는 연령층은 어떠했다? 다양했구나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편견을 오래된 편견, 낡은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낡은 편견이 뭔지 볼게. 아이들용 영화가 some other realm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포용하기 힘든 또 다른 어떤 영역 분야에 있는 거야. 분리되어 있는 분야야. 라고 하는 오래된 편견이 있어. 그리고 또 어떤 편견이 있어? 분리되어 있어. 뭐로부터? Forever subordinated to. 그게 하위의 개념인 건데 뭐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대? Legitimate cinema로부터. For adults. 그러니까 성인들을 위한 어떤 정당한 조금 더 로직이 있는 그러한 어떤 영화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산업이야 어린이용 영화는 이런 오래된 통념이 있는 거야. 편견이, 그치? 근데 이 편견이 뭐 한다는 거야? is not supported. 지지를 받지 못해. 실제로는 by the reality니까 reality로는 뭐야? 지지를 못 받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실제와는 달라 이 얘기인 거야. 말을 좀 어렵게 설명해서 그렇지. 그죠? not real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됐어? 자, 실질적인 어떤 컨섬션, 소비 행보와는 달랐다라는 거야. 즉, 오래된 통념은 틀렸어요. 뭐야? 그거는 세대를 융합을 해. 다양한 연령대를 융합을 시킬 수가 있어. 해서 아이들용 영화는 뭐에 있다? 요게 일단은 주제야, 얘들아. 아이들용 영화가 뭐예요? 중심에 있어. 무엇의 중심에 있는 거야? contemporary가 무슨 뜻이야? 이거 외워야 되는 단어야, 준서야. contemporary 무슨 뜻이에요? 뭐죠? 요게 현대의라는 표현이야. 모던이에요, 모던. 알겠죠? 당대의, 현대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현대의 popular, 대중문화의 중심에 아이들용 영화가 있다. 얘는 뭐한다? 전 연령을 아우른다. 애들만 가지고 하는 산업이 아니란 얘기인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뭐야?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떠해온 거야? 전 연령을 아우르는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내용 찾기 위해서 우리가 밑에 가가지고 소거를 좀 해볼 거예요. 보기부터. 다 필기됐어? 그만 조이고. 자, 밑에 볼게. 보기. Centered on giving moral lesson. moral이 뭐였죠, 여러분? 요 정도 단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죠? 맞아. 뭐야? 그쵸. 도덕적인, 윤리적이냐. 근데 관계가 있어? 도덕적 교훈이랑 관계 없어요. 속어. 두 번째, consumed, 소비가 되어졌는데 여기 나오네, 얘들아. 뭐 나와? 그쵸. all ages하고 위에 나온 뭐하고 상통해요? diverse ages하고 상응해요. 그죠? 전 연령대의 어디언스들에 의해서 소비가 되어져 온다. 2번이 정답이라는 거지. 3번 관계가 없어요. 뭐야? artistic, 예술적인 뷰 관계 없고요. 4번에
inexperienced directors. 숙련되지 않은 감독들 얘기 나온 적 없고요. 그죠? 분리된다라는 말은 나왔는데 뭐야? 성인들의 영화와 분리되는 것이 아이들용 영화다는 정반대의 내용이지. 이거는 old prejudice라고 위에서 얘기했잖아. 맞죠? 그래서 5번은 아예 안 돼. 해서 되는 거 2번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잡아줘야 돼. 빈칸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한번 풀이를 해볼 거야. 내용 잡아가면서.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건데 20에서 22번까지 세 문제를 6분 안에 풀어주세요. 6분 안에. 다 불러주세요. 하비유 20번에 5번, 21에 3번, 22에 1번. 5, 5, 3, 1번. 5, 3, 1번. 많이 맞췄어? 다 맞았어? 아니야?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찍었는데 맞았어? 그래요? 찍었는데 맞춘 것도 대단한데? 내용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거 좀 어렵거든. 20번? 별 3개짜리. 20번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뭐였지? 21번도 조금 답 고를 때는 어려워요. 답 고를 때. 내용은 별로 안 어려운데. 그리고 22번도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22번도. 22번 맞췄으면 잘하신 거예요. 20번은 요거 고2 건데 요게 저번에 중간고사 때 고등학교 광남고 2학년 할 때 한번 했었던 지문이거든 내가. 근데 그때도 걔네들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이 지문. 그래서 맞추셨으면 요거는 잘하신 거예요. 근데 찍은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찍었어? 22번. 22번 찍었어. 21은 맞추고 풀고 20은? 잘 푸셨는데? 졸리죠? 응. 이거 하려고 하면 또 졸려요. 어려운 거라서. 졸려요. 뭐 하고 왔어, 리나는 오늘 학교에서? 과제가 자의도 나갈 건데 주말 동안에 제가 요 올림포스를 좀 준비를 했어요.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가지고 이거 미리 집에서 좀 해석 좀 해보세요. 끊어읽기 해석 좀. 그러니까 선생님 특강 시간에도 끊어읽는 거는 하기는 할 거거든. 조금 설명은 해줄 거거든. 그래서 그거 활용해가지고 방학 때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틈틈이 요거 줄 거야, 올림포스를. 그럼 집에서 요거 해석하는 좀 활용해보면 좋잖아. 단어는 왜 줬냐면은 따로 시험 보지는 않을 거고 너희들 그냥 스스로 공부해보라고 자율적으로 주는 거야, 단어는. 근데 어차피 2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우긴 외워야 돼, 나중에 돼서. 근데 해석 먼저 해보고 외우시면 좀 외워지실 거예요. 문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할 때 활용하시고 뒤에 보면 시험지 붙어 있으니까 시험지도 한 번씩 풀어보시고 그렇게 집에서 숙제를 좀 해가지고 와. 요거는 알겠지? 요거 숙제 나갈 거고 자이스토리 문제 풀어오는 거는 숙제로 나갈 거고 그렇게. 그래서 수업 중에 딴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책을 또 새로 한대요, 선생님이. 근데 내 생각에는 굳이 이 책을 또 새로 하고 교재비를 또 지불을 하고 그게 별로라서 그냥 내 기준에는 자이스토리대로 나가고 요거는 틈틈이 해석만 좀 미리 나가 놓은 다음에 나중에 설명할 때 좀 도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만 좀 드릴게요. 숙제로는. 알겠지? 또 굳이 책 사지 마시고. 알겠죠? 어차피 내신 기간에 또 책 사라고 그럴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 스크린샷을 제작해가지고 줄 필요 없을 것 같아. 자이스토리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알겠죠? 그래서 우리 미리 2학기 시험을 지금부터 대비한다 라는 자세로 전체적인 실력을 좀 방학 때도 그렇고 지금부터도 그렇고 놓치지 않고 끌어올려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해놓으면은 시험 기간에 안 바빠. 근데 지금 이제 시험 기간에 너무 빠듯하게 몰아쳐가지고 힘들고 헉헉거리고 성과가 100%가 안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쉬엄쉬엄 이렇게 좀 하세요. 틈틈이. 알겠죠?
자, 하시고 우리 아까 20번 보기로 했으니까 20번 한번 볼게. 자, 2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아까 문제였었는데 이거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지.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Great scientist들이 are seldom wanted wonders예요. 자, 요 말부터가 벌써 해석하기 약간 애매한데 요런 말 들어가면 보통 어려워합니다. 요런 말 들어가면은 seldom이 무슨 뜻이냐? 요 뭔 뜻이에요? 뭔 뜻이야? 이거 뭐하고 똑같은 뜻인 줄 알아? 얘하고 똑같은 뜻이야. hardly. 그러면 알겠지. hardly가 긍정적인 뜻이야? 부정적인 뜻이야? 부정적인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not이나 never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not이라고 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are not이야. 그죠? 훌륭한 과학자들은 are not 뭐가 아니에요? one hit wonders가 아니에요. 자, 우리 hit라는 말은 뭔지 알잖아. 그지? 히트 친다 할 때 그 히트 맞아요. 근데 히트가 몇 번이야, 지금? 한 번이야. 한 번만 히트 친 멋진 사람 영웅이 아니라는 거야. 위대한 과학자들은. 자, 위대한 과학자에 누가 있는데 그러면은 뉴턴이 있어. 뉴턴이 프라임 이그젬플이야. 보기 좋은 본보기예요. 주된 예시인 건데 자, 뉴턴 그러면 상식을 발휘해서 보면 위대한 과학자인데 히트가 하나만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자, 이 사람이 뭘 발견했어요? 뉴터니언 메케닉스도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래비티 시어리도 발명을 했고 칼큘러스 시어리라든지 laws of motion theory라든지 이런 이론들을 여러 가지 발명한 사람이야. 맞죠? 그럼 원히트 아니죠, 이 사람. 그지? 이 사람이 일예야. 누구의 일예야?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 일예야. 알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굳이 일일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뭐를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얘가 원 히트가 아니다라는 장치이기 때문에. 알겠어? 자, 그러면 주제는 나왔어. 첫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위대한 과학자는 뭐가 아니다? 원히트 원더가 아니다. 그지? 일시적인 어떤 스타가 아니다. 그죠? 하나만 히트 치는 스타가 아니다가 주제인 거야. 알겠어? 자, 계속해서 좀 볼게. In fact, 사실은요. 잘 알려진 과학자가 위대한 과학자야. 잘 알려진 과학자들이 자주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면은 관여가 되어져 있어. 어디에? multiple한 discoveries에 관여가 되어져 있어요. 불과 뉴턴만 봐도 그러했잖아. 그죠? 얘가 발견한 게 이렇게 여러 가지야. 맞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많이 발견을 했잖아. 5번, 옵티마이제이션까지. 그죠? 그래서 복수의 발견들에 관여가 되어져 있는데 자, 이 현상들이에요. 어떤 현상인 거야? potentially, 잠재적으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explained, 설명이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뭐로서 설명되어지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까? 매튜 효과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현상인 복수의 발견들을 발견하게 마련이라는 거야. 위대한 과학자들은. 알겠어? 매튜 효과는 복수의 발견들을 갖다가 과학자들이, 위대한 과학자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뭐예요? 과학자들이 원히트 원더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죠? 위대한 과학자들은, 그지? 위대한 과학자는 한 번의 성공만을 거두는 게 아니야. 거두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은 그래서 한 번의 성공 거두지 않는다라는 걸 일컫는 현상으로 매튜 효과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매튜 에펙트가 등장을 했어요. 그지? 여기까지 됐죠? 자, 참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initially 초기의 라는 표현이야. 초기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offer a scientist legitimacy 할지도 몰라요. 자, offer이 우리 provide잖아요. provide는 뭐하고 맥락이 똑같냐면은 give, 얘네들하고 맥락이 똑같아. offer, give, provide 다 똑같은 뜻이야.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주다라는 동사들은 몇 형에서 보통 활용이 돼요?
사형에서 활용이 되죠. 그죠? 과학자에게 목적어 하나 나오고 뒤에 직목으로 하나 더 나온다는 거야. 리지티메시를 제공을 하는 거구나. 그지? 초반에 어떤 1번의 성공이 있어. 맞죠? 1번 성공을 거두게 되면은 이게 정당성을 부여를 한다라는 거야. 레지티메시라고 하는 거는. 정당성을 과학자에게 부여를 해줘. 아, 이 과학자 되게 적합한 사람이구나. 논리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를 해준다는 거야. 초기에 성공을 하면은. 맞죠? 그러고 나서 또 뭐를 해주냐면은 improve, 개선도 시켜줘. 향상도. 뭐를 향상시켜준대요? 동료의, 이거 동료라는 뜻이야, peer. 동료의 인식도 향상을 시켜줘. 내 동료가 나를 좀 존경해주는 거야. 존중해주는 거야. 맞죠? 그리고 뭐예요? 제공도 해줘. 이 초기의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뭐를요? 지식을 갖다 제공을 해주는데 뭐에 대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획득을 하는지, 성공을 하는지에 대한 지식도 전수를 해줘. 아, 이렇게 하면 내가 과학적으로 성공할 수 있구나. 맞죠? 그리고 또 뭐도 해준대요? 강화도 해준다. 병렬이죠? 메이를 뒤로 해가지고, 메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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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이 연결이 된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네요. 5개. and를 통해서. and는 끝에 거 하나만 붙이죠. 그죠? 자,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도 강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자원도 끌어다 줘. 또 뭐도 끌어다 줘? 질 좋은 콜라보레이터들, 협력자들, 조력자들도 갖다 끌어다 줘. 그리고 each of these pay-offs further increasing her odds of scoring another win.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지금 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부 다 뭐야? 초반에 성공을 거둔 뒤에 뭐가 일어난 예시가 되는 거야? 선순환이 일어난 예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뭐가 돼? 초반의 성공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 맞지? 초반에 성공으로 인한 선순환. 초기에 성공을 거두면, 그죠? 초기에 성공을 거둔 과학자는 어떻게 돼? 이후에도 계속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계속 성공 보장.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 과학자 되게 타당한 사람이네. 맞지? 되게 타당하고, 그래서 동료도 조금 얘를 인정을 해주네. 나 앞으로 그러면 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실험에 성공을 해야 되겠냐라는 지식도 생겨. 맞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져.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계속된다고. 이후에도 계속 성공이 보장이 된다고, 한마디로. 뭔 소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매튜 효과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게 찾아보면요, 마태 효과라고 나오거든요. 마태 효과? 마태 효과가 이거예요. 한 번의 성공을 거둔 과학자는 이후에도 계속 성공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가 마태 효과야. 왜? 좋은 것들이 계속 붙어, 한 번 성공을 하면. 맞지? 그지? 연예인도 좀 마찬가지인 측면이 있죠. 그죠? 그런 걸 마태 효과라고 부른대. 그래서 이런 모든 종류의 each of의 pay-offs가, 그지? 보상이라고 해볼게요. pay-off를요. 보상이 further increasing her. 자, 더 극심하게 어떻게 해준다라는 거야? increasing. 늘려줍니다. 봐. 여기 collaborator에서 주절 끝났거든요. 그 뒤에 ing가 형성이 됐어. 요거 뭐라고 부른다? 분사구문이라고 불러. 원래는 and these pay-offs가 will increase her odds of scoring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네 둘이가 시제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ing 꼴로 바꿔준 거예요. 즉 분사구문, and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이 모든 보상들 각각이 그녀의 odds of scoring another win. 자, odds of 이런 거 안 중요하고 중요한 건 뭐야? win이야, win. 또 다른 성공을 가능성을 늘려준다. 성공을 획득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라는 거지. 이게 마태 효과다. 맞죠? 자, 그래서 마태 효과에 대한 설명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등장을 했어. 괜찮아? 넘어가 볼게요. 내용 흐름 이해되지 그러면은? 이 글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야. 봐봐. 여기까지 마태 효과는 어땠어? 얘가 타고난 재능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론을 갖다 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후천적으로. 맞지? 후천적인 성공을 한 가지를 거두었을 때 그게 원히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공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후천적인 거야. 선천적인 게 아니라. 근데 yet이라고 한 번 더 꼬거든요. 그렇지만 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러나가 나왔다라는 건 앞에 나온 요 후천적인 선순환 효과하고 반대되는 어떤 개념이 나올 거란 얘기야. 됐어? 자, 뭐라고 하는지 볼게. There is an appealing alternative explanation이 있어요. alternative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alternative 외웠잖아. 뭐야? 대안의 라는 표현이죠. 그죠? 이거 말고 딴 거가 대안이야, 얘들아. 그럼 다른 설명이 있어요. 이 얘기인 거야. 매력적인 다른 설명이 있대요. 위대한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거야. 복수의 히트를. 그리고 끊임없이 성공을 하는 거야. 뭐에 있어서? 그들의 과학적인 어떤 노력들에 있어서. 그쵸? 과학적 노력함에 있어서 계속 성공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걔네들이 예외적으로 탤런티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탤런티드가 뭔데요? 재능이 있는 이죠. 재능을 갖춘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옛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또 다른 의견이 나오죠. 또 다른 의견. 그죠? 또 다른 의견보다 마태 효과와 반대되는 의견인 거야. 마태 효과와 반대되는 의견인 거야. 선천적인 게 분명히 작용을 한다. 그죠? 즉, 재능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다는 거죠. 시각이. 이래서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이거 그때 2학년들하고 수업할 때 얘기했는데 한 가지의 주제가 없어요. 그냥 약간 열린 결말로 말이 끝나거든요. 내용이. 자, 선천적으로 그럼 재능 갖추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공을 거둔 거야. 끝없이. 따라서 미래의 성공이라는 게 goes to those.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냐면은 who 이하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who가 가리키는 게 앞에 나온 those예요. those people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스위치 어떻게 시켜? have 복수로 시켰어. 그죠? 자, have had success earlier 하게 된다는 거야. 더 이전의 성공을 갖추도록 만든 그 사람한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야. 미래의 성공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 사람한테. 뭐 때문에? Not because of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야. 이점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좋은 동료도 얻고 사회적 지위도 얻고 이런 이점들 때문이 아니라. 됐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offered by the previous success. previous가 이전의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전에 거둔 성공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이점 때문이 아니니까 이쪽 얘기 아니고 but because가 중요한 거죠. 뭐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야? earlier success. 그 이전의 success가 얘들아 잘 봐야 돼. 이거 빈칸이 좀 어려운 이유가요. 이걸 헷갈리게 좀 만들어놨어. not because니까 이쪽 말고 이거 구하세요 이건 거야. 됐어? not because A 말고 B 구하세요 이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면 A하고 B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어야 돼. 그럼 A가 뭔지를 명확히 해야 B가 답이 나와. 두 가지 나왔죠. 첫 번째 뭐야? 후천적 성공. 이거 뭐라고 불렀어? 마태 효과라고 정리했죠 아까 전에. 그죠? 그러면 A는 후천적인 성공 마태 효과야. 왜? 이전의 성공 때문에 제공되어진 거니까, 제공된 이점이니까 후천적으로 한 가지 성공해가지고 마태 효과 얻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죠? 이 A 때문이 아니라 B라고 얘기했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재능 쪽이 들어가야지. 뭔 소리인지 이해됐어? 리나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됐어? A가 앞에 나온 마태 효과야. 근데 A 말고 B 구하라고 했어. B는 뭔 얘기 나왔다고? 얘가 탤런티드 있으니까 얘기 나왔잖아. 그게 빈칸에 들어가면 된다고. 알겠어?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요 B까지 얘기를 한 거야, 얘들아. 그런 매혹적인 대안의 설명이 있다는 걸 B에서 얘기를 한 거야. 여기서 한마디 끝. 그리고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오나 봐. 마태 효과는 상정을 하는데 that 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대. success 그 자체가 늘려준다. 미래의 가능성, 성공 가능성을 한 번의 성공이 늘려준다 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게 마태 효과. 그지? 근데 걔가 의문을 제기를 해. 뭐라고?
Does status dictate outcomes or does it simply reflect on underlying talent or quality? 이거요. 그러니까 그 지위라고 하는 게 결과를 보장시켜주는 걸까? 아니면은 그것은 단순하게 기저에 깔려있는 재능이나 본인이 갖고 태어난 어떤 자질을 갖다가 반영하는 걸까? 자, 앞에 나온 거는 사회적 지위니까 후천적인 거예요. 맞죠? 후천적인 거. 사회적으로 갖추게 된 지위는 내가 명성으로 얻어낸 거야. 맞지? 그럼 이쪽은 A에서 얘기했던 마태효과. 이게 맞는 걸까? 아니면 뒤에서 나왔던 어필링한 B가 맞는 걸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끔 만든대. 그러니까 뭐가 맞다가 없죠, 지금 이 글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열린 결말이야.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정말 마태효과라는 거는 존재를 하는 걸까? 하고 끝나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 실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질문. 25년도. 어려워요. 자, 어쨌거나 근데 문제는 빈칸 구하기니까 빈칸에 B에 들어갈 선천적 재능 관련 얘기 한번 찾아보자고. 그게 정답이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1번에 한번 보자. inseparable. 이런 단어 어렵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필수 불가결한. 말이 또 한국말로도 어렵잖아. 뭔 얘기냐면 떨어질 수 없는. 즉 필연적인 이런 뜻이야. 알겠지? separable이 안 되는 거야. in이니까. 알겠죠? 자, 그럼 떨어질 수가 없는데 뭐랑 떨어질 수가 없어? 노력이랑 떨어질 수가 없다. 자, 노력은 뭔데? 후천적이잖아. 그럼 마태효과잖아. 맞죠? 그럼 이거 안 되지. 우리 선천적인 거 올라야 되잖아, 지금. 그죠? 자, 2번 뭐 덕분이다? 탤런티드까진 괜찮아. 맞지? 재능 있는까진 괜찮은데 재능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대? 조력자가 있대. 조력자 재능이 상관이 있어요? 아니죠. 2번도 정답 아니고. 3번 의존되어 있는데 어디에? 재정적인 거에? 상관없죠. 3번 아니고. 4번 나오게 되는데 일으켜지는데 뭐에 의해서? 사회적인 인식에 의해서. 자, 사회적 인식도 후천적인 거예요. 아까 얘기한 사회적 지위. 맞죠? 그럼 이것도 아니잖아. 선천적인 거 찾아야지. 해서 뭐다? 5번이 정답인데 뭐가 나왔어요? 숨겨진 재능이 나왔잖아. 그지? 숨겨진 재능에 대해서 indicative, 암시적. 그지? 숨겨진 재능을 암시하는 성향이 있다. 이건 거잖아.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준서야? 됐어? 내용 이해됐어? 넘어갈게요. 오른쪽 걸로. 여러분 기운 좀 내세요. 기운 좀 내시고. 자, 2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도 골라볼게요. 요게 비교적 더 쉬워요. 왼쪽 거보다. 자, 봅시다. 우리는 아마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뭘 잊어버려? 요런 단어 내달리지 마세요. 그냥 이거 잊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근데 뭐에 대한 건지는 좀 중요할 것 같아. 내용상으로. 누구에 대한 거야? stranger는 아니잖아. 누구야? stranger? strange는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상한. 그치? 그리고 무슨 뜻이 있냐면은 낯선 뜻이 있어. 왜 이상한 줄 알아?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어서 이상한 거야. 알겠지? 그럼 stranger 하면 뭐야? 낯선이가 되는 거야. 낯선이. 그리고 낯선이. 알겠지? 낯선 사람에 대한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럼 이거 빼버릴게. 에넥도트 요건 빼버릴게요. 요거 빼버리면은 우리 낯선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괜찮죠? 해석되죠? 왜 그러냐면 it makes few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few? 부정이야. 그치? 거의 없는이야. 그러니까 뭐가 거의 없는 거야 지금? connection, 연결관계가 거의 없는 거야. 연결성이. 누구랑 연결성이 거의 없어요? Our existing associations랑 연관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existing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뭐냐면은 기존의라는 표현으로 교과서에 나왔던 단어예요. 알겠죠? 그럼 기존의 어떤 연관성이랑 그지? 관계랑 연결고리가 거의 없는 상태라서 낯선 stranger한테는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이 얘기인 거죠. 그죠? 낯선 사람 내가 예전에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하기 쉬워?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
근데 반면에가 나와. 그런데 이런 반대말이잖아. 그치? 역접이 나오는데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뭐를? 가십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누구에 대한? 우리 저기 사촌에 대한. 그죠? 사촌은 stranger 아니잖아. 친숙한 사람이잖아. familiar한 사람이잖아.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친숙한 사람에 관련된 가십은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럼 핵심이 나왔어. 뭐야? 우리는 뭐만 기억한다는 거야? 우리와 연관성이 있는 친숙한 정보를 기억한다. 맞죠? 연관성이 없으면 기억하기가 어려워. 잊어버리기가 쉬워. 낯선 사람에 대한 거 잊어버리기 쉬워. 맞죠? 됐어? 자, 볼게. 그래서 뒤에서 뭔 얘기하냐면은 한 가지의 복잡 다단한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네트워크의 내용이 뭐냐면은 larger and quicker to access than all others 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어. 자, 그러면 이 대시 가리키는 거 네트워크예요. 얘가 더 커. 그리고 더 빨라. 뭐 하기에 더 크고 더 빨라? 접근하기에 더 크고 빠른 네트워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자, 어떤 네트워크에 그럼 접근하기가 더 빠르냐면은 접근하기에 빠른 거 자기 자신. 됐어? 자기랑 연관성이 있는 정보면 접근하기에 빠르다는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그죠? 자, 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전체의 삶을 통틀어가지고. 알겠어? 그러니까 나랑 연관된 정보에 대해서 쭉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거야, 주로. 맞지? 사실은 entire years가 있어 during junior high 동안에, 그지? 어린 시절 동안에 전체의 연도가 있는데 그 연도에 우리가 뭐해? weren't capable of thinking about much else 할 수가 없는 연도인 거야. 기간인 거야. 맞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뭘 할 수가 없대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 밖에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 유년기 때 좀 주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간이 길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만약에 새로운 정보가 has something to do with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들아 이거 수거거든요? 좀 많이 봤죠? have something to do with 이거 무슨 뜻이었지?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표현이야. 알겠어? 이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have nothing to do with예요. nothing. to do with. 그죠? 뭐뭐와 관련이 없다란 뜻이죠, 얘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만약에 새로운 정보가 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it will be more easily and thoroughly processed. 그게 뭐 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더 쉽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거죠. 자, 처리되는 거 내신 기간에 올포 때도 배웠잖아요. 기억 처리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기억력에 저장되는 게 처리가 되는 거야, 얘들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저장해야지 가공 처리가 되는 게 프로세스예요. 맞죠? 그러니까 뭐야? 기억에 더 남게 된다라는 거죠. 기억에 남다. 뭐가 기억에 남아? 앞에 얘기했던 우리랑 관련된 정보가. 쭉 이 얘기예요, 똑같이. 됐죠? 자, 그것은 hits even closer to home than our actual home. 자, 이때 그것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던 가공 처리된 그 무언가, 즉 정보예요, 정보. 그죠? 쉽게 처리되는 그 정보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하고 관련 있는 정보라고 했어. 그 정보가 hit을 한대. 그지? 무엇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거야?
집에 더 가까이에 있는 건데 우리의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보다 더 집 가까이에 있는 거야. 뭔 소리야? 우리는 take a vacation away. 베케이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집으로부터. 근데 우리 스스로로부터는 베케이션 못 떠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가까운 집, 홈이라고 하는 건, 홈그라운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를 가리키는 거야. 맞지? 똑같은 얘기야, 결국에는. 우리는 스스로와 관련된 정보면 더 잘 기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제 한 가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 Most effective communicators는 가장 효과적인 그 커뮤니케이터들은 발견을 하는데 방법을 발견을 한대요. 뭘 발견을 하냐면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the abstract니까 the abstract things를 가리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더 플러스 형용사면요. 복수로 취급하는 그 무언가예요. 추상적인 것들을 가리켜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어? 이거 배운 적 있잖아. 그지? the poor 하면 the poor people 가리키는 것처럼 the abstract things는 the abstract things를 가리킨다. 그죠? 그러면 추상적인 것들을 모아는 방법을 커뮤니케이터들이 발견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지금까지 핵심은 한 가지였잖아. 준서야. 뭐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뭐와 관련돼야 기억이 더 잘 남는다? 뭐와 관련돼야? 알지, 리나야? 뭐와 관련돼야? 나랑 관련돼야. 맞죠? 그럼 나랑 관련된 정보를 더 잘 기억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정보는 어떤 거야, 얘들아? 추상적인 게 뭐죠? 맞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기가 좀 어려운 정보겠지. 이거를 기억하기 쉽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커뮤니케이터라고 쳐. 왜냐면 소통하는 사람이잖아. 소통하는 사람 뭐 해야 돼? 정보를 전달해야 돼. 근데 그 정보가 처리하기 좀 어려운 정보야. 그럼 이 처리하기 어려운 정보, 이렇게 써볼게. 처리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해볼게. 어려운 정보를 어떻도록 만들어야 되겠어? 그쵸? 쉽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 글 속에서 이지하게 만드는 거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가공 처리하는 거. 뭐를 통해서? 우리랑 관련 있도록 만드는 걸 통해서. 이해되죠?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한 가지는 뭐야? 핵심어인 뭐야? 스스로가 들어가주면 되겠지. 스스로. 맞죠? 자기 자신. 이거 들어가면 되잖아. 괜찮아? 그죠? 자, 그럼 밑에 가서 한번 골라볼게요. 고를 건데 이것까지는 잘 캐치를 했을 거거든. 스스로에 관련된 정보라는 거. 근데 2번으로 끌릴 가능성이 높아요. logical. 왜냐면 abstract가 나와가지고 추상적인 거니까 뭔가 논리성으로 가야 되겠지. 논리적으로 타당해야지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끌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논리적인 건 아예 연관이 없어요. 추상적인 게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그냥 내 생각이야. 편견이야. 아니야. 이쪽이 아니라 우리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가장 연관어는 뭐예요? 3번이라는 거지. 그지? 추상적인 정보를 갖다가 내 걸로 받아들이게끔 퍼스널하게 만드는 방법을 효율적인 이 커뮤니케이터들은 발견을 해낸 사람들이라는 거지. 나머지 될 만한 거 없어요. 객관적인 거는 아예 반대라서 안 되고 창의적이거나 상징적인 거는 관련이 아예 없고. 맞죠? 3번이 가장 적절하다. 됐어? 22번 가볼게. 자, 요것도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거 있잖아. 25년 고2 6월 32번이라고 있잖아. 올해 3월에요. 이거 비슷한 거 여러분 보셨을걸요? 봤지? 스티브 잡스 얘기만 안 나오고 이거 나온 거 너네들 3월 모의고사 때 그러니까 6월 3모 때 이거 아예 똑같은 거 나왔어. 스티브 잡스 얘기만 빼고 똑같은 거 나왔어. 이 지문. 1학년 3모에. 뭐냐면 봐봐. 컴퓨터에도 다큐멘트나 폴더 같은 요 쓰인다라는 지문 분명히 본 적 있을 거예요. 본 적 있죠? 기억 안 나? 기억나야 될 텐데. 너희들 첫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때 이거 나왔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자이 스토리에 나오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3개년 모의고사 다 어려운 거 넣어놓은 거거든? 이거 공부하시는 게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함으로써 모의고사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맥락이 비슷한 것들이 곳곳에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제로 좀 복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과제 또 뭐 내드리냐면은 요 문제 푸는 거 내준다 그랬잖아 내가 오늘. 그거 외에 우리 오늘 나간 진도 있지? 진도 관련해가지고 요 책에다가 하시면 돼요. 따로 뭐 공책에 하실 필요 없이 주제 찾고 그리고 키워드 찾고 키워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ourselves 같은 게 키워드였잖아. 그치? 그런 거. 그리고 모르는 단어 찾고 요것만 좀 하세요. 앞으로 과제할 때. 알겠죠? 진도 나간 부분 요거 3가지 할 것. 그리고 문제 이따가 뭐 풀어야 될지 숙제 내드릴게요. 알겠지? 주제 키워드 모르겠는 단어 찾기. 모르는 단어는 얘들아 단어장을 따로 만드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거 수시로 볼 수 있게끔. 왜냐면 니네들이 모르는 단어가 뻔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정리하다 보면 이제 느낄 거야. 아, 이거 주로 모의고사에 이 단어 되게 많이 나오네.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들 주로 모르거든요. 그럼 그것만 정복하셔도 어디야. 그렇잖아. 그치? 아, 그리고요. 아까 제가 이거 몰라도 돼 하고 넘어갔던 요거 궁금하실까봐 알려드릴 건데 요거 별 뜻 없어요. 이거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야기. 일화. 에넥도트는 스토리예요. 일화예요. 일화. 알겠죠? 됐고 스티브 잡스는 뭔가 한번 보자. 스티브 잡스 한번 볼게. 자, 빅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스티브 잡스가 애널러지는 뭐냐면 비유야. 근데 이거 몰라도 돼. 아무튼 뭘 사용을 했는데 to get,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포용하게끔 만들기 위해서야. 포용하는 게 뭐였어? accept, 받아들이는 거였죠. 그죠? 자, 그럼 뭐야? 사람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했대. 비유를 사용을 했대요. 이거 똑같이 나왔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맞죠? 그 비유가 folder, document 이런 거였잖아. 파일 이런 거였잖아. 맞죠? Before computer, 컴퓨터 이전에 사람들이 worked in a physical world 했어요. 물리적인 세상에서 일을 했었어요. 우리는 used paper, 그 물리적인 세상에서 페이퍼도 사용하고 펜들도 사용을 했어. 그리고 물질적인 파일 폴더들도 그리고 그 밖의 것들도 사용을 했었어, 과거에. 됐지? 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첫 줄에 한 줄 나왔어요. 스티브 잡스가 뭐 했다? 스티브 잡스가 뭐 했지? 사람들이 신기술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뭐 했다? 비유를 이용을 했다. 비유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물리적 세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물리적 세상 이야기가 나와. 언제 때? 과거의 물리적인 세상. 자, 물리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야. 물질적인 거. 알겠어?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까 얘기한 abstract, 추상의 개념이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죠. virtual이 뭐냐면은 가상의라는 표현이야. 알겠어? 그러면 가상의 세상에서 일을 한다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was, 뭐였었다? radically, 급진적으로. 별로 몰라도 되는 단어야. 어떠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달랐다라는 거지. 아니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소한 달라 보였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대. 알겠어? 아, 그러면 물리적인 과거의 세상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다? 신기술에 해당되는 뭐예요? 급진적인 개념인 가상의 세상이구나. 그쵸? 그럼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애초에 스티브 잡스가 비유를 이용한 목적이 나왔어. 뭐를 갖다가 목적으로 해서 비유를 이용했다 그랬지, 준서야? 스티브 잡스가?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하도록? 그쵸. 신기술 받아들이게끔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신기술이 지금 뭐래? 가상의 세상이래. 이거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됐어? 근데 이 가상의 세상은 물리적 세상하고 서로 다른 건데? 다른데 달라요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달라 보이는 거였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또 말을 바꿨어. 됐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는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읽어봐서. What Jobs understood가, 즉 Jobs가 이해를 했었던 것은 뭐냐면은 was that, 뭐였었다? 물리적인 사무실이 있어. 이게 근본적으로 오히려 어떻다?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하다. 뭐하고? 가상 오피스하고 비슷하다. 이걸 잡스가 이해를 했대요. 그러면 잡스가 이해한 거니까 스티브 잡스는 비유를 이용했는데 이 비유가 뭐다? 가상세계하고 물리적 세상은 비슷하다는 얘기구나. 맞죠? 이게 스티브 잡스가 이용한 지론이야. 맞아? To win over the masses.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별로 별뜻 없어요. mass가 대중이야, 얘들아. 우리 대중 매체 할 때 그 대중이에요. 매스 미디어 할 때 그 매스. 그 대중을 갖다가 굴복시키기 위해서야. win over이니까. 그죠? 이 대중을 갖다가 굴복시켜. 그러니까 대중이 나를 따르게끔 만드는 게 여기서 굴복시키는 거죠. 잡스는 뭘 끌어다 썼냐면은 강력한 비유를 끌어다 썼는데 뭐 사이에? 전통적인 워크플레이스가 있어. 그지? 사람들이 과거에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워크플레이스를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가상의 워크플레이스 사이에의 비유를 이용을 했다. 뭔 소린지 이해돼? 기존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물리적 공간이랑 그리고 뭐야? 친숙하지 않는 가상의 세상이랑 요 사이에의 강력한 비유를 이용을 했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식으로 그럼 비유를 이용했냐? 컴퓨터, 프리 하면은 이전의야. 그럼 컴퓨터 이전의 전통적인 워크플레이스에서는 아이디어가 페이퍼 위에 쓰여졌는데 그 페이퍼 위에 쓰여진 아이디어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다큐멘트 이렇게 불렀어요. 요거는 과거에 물리적 세상에서, 그치? 서류는 서류라고 불렸어. 맞죠? 근데 이 다큐멘트가 needed to be stored 뭐 했을 때? 저장될 필요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또 뭐도 했냐면은 put in a folder 했어요. 폴더도 이용을 했대. 자, 그러면 폴더도 이용했어요. 물리적 세상에서 서류도 있었고 폴더도 있었어. 됐지? 그러면 다큐멘트, 폴더, 그리고 밑에 나오는 또 다른 개념 전부 다 물리적 공간에서 사용되었던 개념들이야. 손에 잡히는 것들. 맞죠? 이 비유를, 그지? 이 내용을 어디에도 적용을 했다는 거야? 컴퓨터한테도 적용을 했다는 거야. 그게 잡스가 사용한 비유야. 맞죠? 볼게. 밑에 가가지고 여기까지 정리됐지 그러면? 자, 그러면 이 폴더들이 보관이 되어지는데 데스크에 보관이 되어졌대. 그 데스크 탑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뭐야? 다큐멘트, 폴더, 그리고 데스크 탑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 용어들이다. 무슨 용어들? 우리가 지금, 과거 때 말고 지금 우리의 가상 공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개념이야. 왜냐면 잡스가 이해한 것이 있어. 뭘 이해를 했기 때문에 뭘 이해했죠? 친숙하지 않은 게 결국에는 비슷한 것들이다. similar이죠, similar. 요거랑 관련된 거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similar, 또 familiar 이런 단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뭐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로 하여금 이해를 하기에 더 쉽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이전에 사용하던 내용들을 새로운 개념에도 적용해가지고 이해하는데 더 쉽도록 만들었구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거예요. 친숙한 용어들을 이용을 했지. 폴더라고 불렀어. 맞지? 다큐멘트라고 불렀고 데스크라고 부른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 나오면 뒤에 힌트 하나 줬죠. 뭐예요? parallel이 뭐예요, 여러분들? 평행이에요, 평행. 또는 평등이에요. 맞죠? 그럼 뭐와 뭐 사이에?
물리적인 공간과 가상의 공간 사이의 평등은 명백해 보인다. 인 거죠. 자, 평등 이퀄 뭐야? familiar 또는 similar이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구나. 그지? 이거 문서라고 불러,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적은 거. 지금 이것도 문서야. 맞지? 종이에 쓰던 건데 여기로 옮겨간 것 뿐이야. 이거 폴더에 저장해. 파일에 저장해. 맞잖아. 그지? 친숙한 용어를 이용을 했다는 거지. 왜? 신기술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게 잡스가 이해한 것인 거야. 아, 신기술을 받아들이려면 친숙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되죠? 지금 보면은 요령으로 푼 거 아무것도 없고요. 흐름만 저희가 지금 계속 잡았거든요.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요 흐름 잡는 게 더 중요해질 거야. 점점 갈수록. 그래서 요거를 좀 활용해서 문제 3개만 더 풀어볼게. 23, 24, 25까지만 좀 풀어볼게. 요거 3개 푸는데 또 제가 5분에 드릴 거예요. 5분 뒤에 답 좀 맞춰봅시다. 불러드릴게요. 23번에 5번, 24번에 답이 안 나와 있네. 잠시만요. 24번이 24에 3번이에요. 3번. 24에 3번이고 다 맞았어? 25번. 아, 25번 내가 안 불렀구나. 잠깐만요. 25에 1번이요. 다 맞았어? 자, 잘했어. 오케이. 자, 시간이 한 8분가량? 8분가량 남은 건데, 지금 요거 해야 되는 거죠. 23번부터. 이게 어려운가? 보자. 아, 요거 좀 어렵지 않아요? 다 맞췄기는 한데 안 어려웠어요? 단어 뜻을 모르겠어요? 단어 뜻도 그렇고 이게 사실 선생님도 이거를 처음에 그냥 풀어만 봤거든. 풀어만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중간에 비어 있잖아. 이러면 보통은 여기서 답을 찾거든요. 보통은 그래. 보통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왕도가 없어. 어떤 스킬이 있는 게 아니라 내용 보고 찾는 건데 여기서 답이 안 보였어요. 사실. 그냥 요 앞뒤 문맥 보고 풀었거든. 요 문제는. 그랬더니 답이 prepare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푸셨어요 혹시? 그렇게 푸셨어도 잘 푸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단서는 뭐였었냐면 여기서는 요거였거든요. resource. resource에 대해서 여기 어디 나오는데 required resource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resource란 말이 요게 단서가 되는 거거든요. resource가 뭔데? 요게 자원이잖아. 자원은 뭐냐면 자료야 말하자면. 알겠어? 그럼 자료를 갖다가 준비한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료가 요구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건 거거든? 근데 그게 직관적으로 잘 안 보여서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다, 이거는. 여기까지가 주제문인 건 맞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근데 직관적으로 안 보여.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안 보이고 되게 간접적이야.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앞뒤 문맥 가지고 풀었을 때 들어갈 만한 게 preparation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죠? 왜냐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laboratory하고 equipment하고 chemicals required for the experiment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죠? 이거를 갖다가 미리 조사해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거든? 그래서 아 준비구나 요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푸셔도 맞게 푸신 거예요. 그럼 볼게. 모르는 단어가 많았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빠르게 풀고 그러고 마무리할 거고 과제는 오늘 내드린 거 그 주제 찾기 하실 건데 24, 25도 포함해서 하세요. 물론 수업 안 나갔지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찾아보시고 알겠죠? 해서 요거 마지막으로 빨리 훑고서 마무리하자.
하고 톡에다가 과제 올려줄 테니까 꼼꼼히 보고 확인해가지고 월요일날 해와. 자, 보자. 빈칸에 들어갈 말 첫 번째 한 가지 요소인데 hinder 우리 배웠던 단어야. 시험 기간 중에 무슨 뜻이더라? hinder 외웠던 단어야. 뭐야? 아, 외우라고 좀 방해하다. 그지? 뒤처지게 만들다. 뭘 방해한대? 창의력을 방해하는 한 가지 요소야.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맞지? 안 좋은 거 뭐래? unawareness야. 인식하지 않음이야. 인식하지 않음. 모름이야. 한마디로 모름. 그죠? 모름이야. 모름. 모르면 안 좋은 거야. 근데 뭐에 대해서 모르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무슨 자료 쓰지? 이거 모르는 거야 지금. 이게 안 좋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자료의 특징이 있어요. required. 요구되어지는 자료죠. In each activity in students' learning. 애들이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각의 활동 내에 요구되어지는 자원들의 모름이 안 좋은 거다. 이 얘기인 거야. 모르고 있으면 안 좋은 거야. 무슨 자료 활용해야 될지. 자주 학생들이 할 수가 또 없어. 뭘 할 수가 없어. 식별, 구별을 할 수가 없는데 또 뭘 구별해내야 돼? 자원을 구별을 해내야 돼. 무슨 자원이야, 이 자원이? 걔네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인 거야.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수행하기 위해서. 타스크, 과제를 수행하는데 과제는 그들에게 요구가 되어진 과제가 있죠.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가 없어. 학생들은 분별력이 없어. 서로 다른 자료들, 자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아마도 compulsory, 뭐예요? 필수적인이라는 표현이야, 이게. 이게 원래 compuls가 충동적인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충동적인도 있고 강요하는이라는 뜻도 있어요, 얘가. 그래서 충동질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글에서는 문맥상 필수적인으로 쓰였어.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모의고사 중에 나왔어. 사전 찾아봐? 못 찾아서 보잖아, 그치? 그럼 그냥 넘겨야 돼.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넘겨. 안 중요할 가능성이 더 높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1학년들이 풀 때는 이런 반복어구는 중요해요. 반복어구 뒤에 붙은 수식어도 중요해요. 알겠지? 계속해서 뭐가 반복이 돼? resource가 반복되는데 그 resource의 특징이 뭐냐면 required야. 맞죠? 그러면 거기에 뭔가 핵심이 있구나 이렇게 매달려야지 요런 단어 하나하나에 매달리면 시간 뺏겨요. 아시다시피. 자, 그럼 자원은 필수적인데 뭐 하는 데에 필수적이래요? 특정한 학습 과제에 필수적이고 그리고 recognizing them 그러한 자원 자료들을 갖다가 인식하는 것은 인식하는 게 identifying하고 똑같은 단어야. 그리고 aware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인식하는 건 아마도 단순화를 시킬지도 몰라요. 활동의 수행을 단순화시킬 수도 있어요. 얘들아, 단순화시키는 걸 어떻게 만드는 것 같아? 더 쉽게 만든다는 얘기야. 더 쉽게. 단순화시킨다는 거. 그럼 과제 수행 더 쉽게 만드는 게 뭐다? 자료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야. 뭐가 필요한지 인식하는 거. 그런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preparation이 중요한 거지, 지금 빈칸에. 그죠? 예를 들어서 it may be that 그것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desire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뭐를 바래? conduct some experiment. 뭔가 실험을 갖다가 conduct 한다는 건 실험을 수행하다야. 실험을 하다가 conduct예요. 알겠죠? 그러면 실험을 해내고 싶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프로젝트 내에서 there must be a prior investigation. 그럼 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데? prior. 그 이전에 investigation.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라고 여기서 주장을 하죠. 화자가. 자, 사전조사가 있어야 되니까 사전조사 equal 뭐가 들어가는 거야? 준비가 들어간다는 거지. 나는 이렇게 풀었어. 나는. 앞에 게 이해가 안 돼서. 자, 무슨 조사예요? whether에 대한 조사예요. 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인데 학생들이 가지게 될지 안 가지게 될지야 접근 권한을 어디에 대해서? 실험실, 그치? 실험해야 되니까 실험실, 실험 장비, 이퀴프먼트, 그리고 화학 재료, 그치? 화학 물질. 근데 또 나오잖아. 뭐가 나와? required가 또 수식해주잖아.
아, 그러면 얘네들이 뭐구나. 그 resource구나. 자원이구나. 그쵸? required가 또 꾸며주잖아, 얘를 갖다. 그 실험에 요구되어지는 자원들의 접근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말인즉 뭐가 된다?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거다. 학생들한테 성공하기 위해서. 됐어? 응. 여기까지 끝.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preparation만 정답이 된다. 주제 그러면 찾을 수 있죠? 말하는 거 한 가지지, 그치? 그래서 제가 몇 번까지 풀지는 적어 드릴 테니까 톡 확인하세요. 알겠죠?